안녕하세요.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의 SCK 전재우 매니저입니다. 이번 편은 패밀리 만들기 기초 첫 번째 화인데요. 이번 첫 번째 화에서는 패밀리를 작성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 그리고 참조 평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개 변수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도 쓰이고 아주 기본적인 패밀리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화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매개 변수나 참조 평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패밀리 만들기 1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패밀리 만들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빗 패밀리를 위한 기초, 그리고 매개 변수 활용하기, 그리고 고급 패밀리 작성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패밀리 작성 기초에서 참조 평면, 그리고 모델링 방법, 그리고 매개 변수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화에서 진행하게 될 내용은 이제 소화전인데요. 팀장님, 소화전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소화전을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형상이 되게 단순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전을 만들 때 이제 패밀리에서 형상을 만드는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서 가져온 게 소화전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화전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몸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돌출, 익스트루전 기능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생기는 이제 리볼브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다리 부분이나 이런 데 사용되게 될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형상이 다른 그런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블렌드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도려낼 때 사용하는 보이드 기능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3D 모델링에 들어가는 어떤 돌출이라던가 회전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요소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라인이나 텍스트 같은 걸로 이제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개 변수는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빗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레빗에서 패밀리를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빗을 처음 켜셨을 때 왼쪽에 패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새로 패밀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신규 작성, 뉴 선택하셔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24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영문 미터법 작성 템플릿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아래 버전이신 경우에는 이제 이것보다 상위 폴더인 이쪽 경로로 오게 될 거예요. 이쪽 경로로 오시게 된다면은 뭐 사용하시는 언어에 맞춰서 한국어를 쓰신다면 한국어, 영문이신 분들은 영문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글리시랑 잉글리시 임페리얼 이렇게 있는데요. 임페리얼 같은 경우에는 인치로 작성되는 패밀리들을 사용하실 경우에 해당 폴더에 있는 템플릿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패밀리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일반 잉글리시 안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그 메트릭으로 할 때랑 임페리얼로 작성을 할 때랑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단위 이외의 차이점. 단위 이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치수를 작성했을 때 밀리미터로 표시되느냐, 인치로 표시되느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고요. 실제로 인치로 작성된 패밀리여도 밀리미터로 사용 중인 프로젝트에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밀리미터로 변환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템플릿 중에서 저희가 오늘 만들게 된 소화전은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나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에 속하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메트릭 메카니컬 이퀴먼트라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템플릿을 열게 되시면 이제 평면도에 관한 뷰가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참조 평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교차되는 요 가운데 점이 해당 저희가 작성하게 될 패밀리의 원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소화전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소화전이어도 어느 한 모서리가 원점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에 붙는 거기도 하고 네. 중심이 잡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평면 뷰에서 참조 평면 단축키 RP 누르시고 좌우에 참조 평면을 하나씩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참조 평면이 저희가 원하는 치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치수선 DI 입력하셔서 중심으로부터 해당 참조 평면들까지의 거리 그리고 해당 몸체의 전체 길이를 표현할 치수선을 하나 작성해 주겠습니다. 네. 근데 소화전을 이제 가운데에 딱 맞춰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양쪽에 치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치수를 매번 이렇게 치수 값을 넣어서 조절을 해가면서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레빗에서는 기본적으로 등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치수선을 한 번에 치수선을 작성한 경우에 equal이라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좌우 선분이 항상 같은 길이로 작성이 되게 되고요. 네. 어느 한쪽 선분만 움직이더라도 반대쪽 선분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앞쪽으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참조 평면 RP 해서 참조 평면을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을 작성하는 방식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DI 입력하셔서 전체 크기와 이제 가운데까지의 거리 해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EQ라고 되어 있는 톡을 선택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평면이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소화전의 윗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참조 평면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소화전을 작성하게 될 건데 소화전이 이제 정확하게 업체별로 사이즈가 다르기도 하고 네. 이제 제품마다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즈를 언제나 맞춰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넣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변동되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폭, 이 부분을 이제 깊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성된 치수선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레이블 탭에서 이제 파라미터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치수선의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1000으로 되어 있는 위스 값을 하나의 파라미터에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폭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미터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폭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수선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치수선을 만들고 파라미터를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모디파이 탭의 프로퍼티스 패널 보시면 패밀리 타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파라미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라벨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패밀리 타입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매칭을 하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에 대한 거는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깊이에 대한 파라미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파라미터 선택하시고 깊이라고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아까는 저희가 길이가 1000인 친구를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값이 자동으로 1000으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 깊이라는 파라미터 값은 0이기 때문에 음. 이 친구를 여기에 바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친구가 0이 돼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임의의 어떤 값을 주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적당히 한 500 정도로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아까 이 친구의 파라미터를 적용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치수선을 선택하시면 위쪽에서 여기 레이블이라는 곳에서 드롭다운 테이블을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만들어둔 탭스라는 파라미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를 선택하시면 아까 작성해둔 치수와 네.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정했던 값처럼 또 사이즈도 늘어났네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치수선에 파라미터들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치수선에 속성 정보들을 연동해 주시고 나시면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변경했을 때 해당 참조 평면들이 알아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시는 형상을 원하시는 크기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치수만 조절을 하면은 참조 평면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도록 설정은 된 상태고, 요거처럼 이제 나중에 패밀리 자체도 저 치수만 조절을 하면은 사이즈가 조절이 되도록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 소화전의 앞면이랑 중간에 옆부분에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 게 편해요. 근데 뭐 이름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처음 네. 하시는 경우에는 이름이 있는 게 조금 더 눌렀을 때 아, 이게 어디에 있는 거구나 하고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에는 이 참조 평면들의 별도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조 평면이 지금 되게 여러 개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활용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 있는 참조 평면인지 알아보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길 소화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해당 참조 평면에는 이제 프론트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가운데 있는 참조 평면 같은 경우에는 센터라고 이름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클릭 투 네임 부분을 선택하셔서 방금처럼 이름을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네. 왼쪽 특성창에 있는 네임에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셔도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면상에서 할 준비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몸체 작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돌출, 익스트루전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네. 익스트루전 기능을 사용하셔서 기본적으로 네모난 형상이기 때문에 선을 하나하나 그릴 필요 없이 네모 그리는 기능으로 해서 한쪽 모서리에서 반대쪽 모서리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네. 작성한 선과 참조 평면이 겹쳐 있다면 이렇게 자물쇠 아이콘이 뜨게 돼요. 저희가 아까 속성 정보를 주고 값을 바꿔봤을 때 알아서 변경이 됐었는데 네. 그때 움직이는 건 이 참조 평면이라서 그렇죠. 이 참조 평면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버튼이에요. 아, 그래서 참조 평면에 지금 생성한 이 모델 선이 구속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작성하시고 자물쇠 아이콘을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한 번 클릭을 다른 곳을 해서 이제 해당 아이콘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이제 모디파이 탭에 있는 얼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단축키 A, L 하시고 참조 평면 그리고 해당 참조 평면에 구속될 선분 선택하시고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제 해당 참조 평면이 움직였을 때 해당 선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도 동일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네. 기준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따라갈 그 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순서가 기준, 그 다음에 선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평면상에서 형상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돌출 작업 종료 하시면 돌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평면상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3D 뷰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아까 그렸던 평면상의 크기대로 돌출 형상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높이를 주진 않아서 그냥 지금은 임의의 값으로 높이가 지정이 된 거죠? 네네. 돌출의 기본 값은 25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음. 높이가 250인 친구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높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높이에 대한 거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론트 뷰에서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밀리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치수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CAD 파일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깔아놓고 해당 CAD 파일에 위치를 맞춰가면서 치수선을 맞춰가면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그 CAD 파일은 지우고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아, 참조할 수 있는 도면이 이미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기준으로 좀 하는 게 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시로 만들어 놓은 소화전 도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도면을 불러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면을 불러오는 거는 인서트 탭에서 임포트 CAD 기능 선택하셔서 불러오겠습니다. CAD 파일을 불러오실 때 해당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왼쪽 아래에 있는 Current View Only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풀려 있는데 이 기능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 도면은 프론트 뷰에서 밖에 확인이 안 되고 나머지 뷰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꺼져 있다면은 이제 프론트 뷰에서 불러왔더라도 이제 레프트 뷰나 아니면 3D 뷰에서도 해당 도면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친구는 항상 활성화를 해두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필요한 뷰에서만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불러올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동 탐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인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이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는 밀리미터로 작성하고 있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밀리미터로 불러오겠다라고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CAD의 원점과 현재 작성 중인 패밀리의 원점을 맞춘다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왔을 경우에는 CAD 도면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고 다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이제 매뉴얼 센터로 하겠습니다. 매뉴얼로 불러오게 될 경우에는 도면에 핀이 박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매뉴얼 센터 선택하시고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이 해당 불러올 도면의 가운데 네. 위치하게 되고요. 일단 아무데나 두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브를 이용해서 맞춰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사이즈가 아까 만들어둔 돌출 형상의 사이즈가 도면 사이즈랑 약간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소화전의 깊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깊이 사이즈가 되겠죠? 네. 근데 폭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도면에도 지금 폭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네. 치수선 해서 재보면 이 소화전은 650이네요. 65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패밀리 타입 들어오셔서 폭을 650으로 수정해 주시고 폭은 깊이는 이제 200으로 네. 수정해 주겠습니다. 되게 편하네요. 참조 평면으로 아까 작업을 해뒀더니 지금 뭐 저희가 소화전을 다 만들진 않았지만 돌출된 모델 하나만이어도 되게 쉽게 편집이 가능해졌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이제 저희가 소화전 몸체에 해당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네. 이 아래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형상들의 크기나 위치들을 조절할 경우에는 이 친구를 바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까 평면에서 했던 것처럼 참조 평면을 만들고 해당 참조 평면을 따라서 가도록 만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평면
프론트 뷰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이제 치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치수에 해당하는 참조 평면들을 작성하고 이제 치수를 넣겠습니다. 참조 평면 RP 하셔서 필요한 만큼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이 친구와 동일한 위치에 먼저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슷한 위치에 그려두고 치수선을 이용해서 나중에 바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수선 DI 하셔서 치수선을 작성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이거를 패밀리 타입 들어가서 수정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소수점이 얼마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치수선을 작성해 두셨으면은 치수선이 찍혀 있는 이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은 네. 치수선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수치값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 위치로 알아서 치수가 조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일단 맞춰 두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두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얼라인 하셔서 맞추거나 아니면은 요 드래그 핸들 통해서 맞추시고 구속을 지어 주셔도 되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했었던 것처럼 패밀리 타입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파라미터들을 몇 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여기서는 하단 높이 그래서 바텀이라고 해서 하나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높이 탑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다리 부분도 만들 건데 네. 이 다리 부분의 높이는 따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뭐 바텀과 동일하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 친구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네. 이 다리 길이 부분은 별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소화전함의 아랫부분은 저희가 지금 300이고요. 그리고 탑은 300에 1200이기 때문에 1500. 네. 1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도 이제 하부 길이랑 동일하죠. 그쵸. 300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돌출 형상을 눌러보시면 네. 돌출 시작과 돌출 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입력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방금 파라미터를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치수선 이 친구도 아까 만들었던 이 치수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돌출 시작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살짝 회색으로 네모난 칸이 있는데 네. 여기에 매개변수 연관이라는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만들어놨던 파라미터들이 뜨게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값에 매개변수 값을 연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저희가 아까 함의 아랫부분에 대한 바텀이라는 친구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네. 바텀으로 바꿔주시고요.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네. 그리고 돌출 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함의 제일 끝 높은 높이겠죠. 그래서 탑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참조 평면들이 없어도 구속을 따로 걸어주지 않아도 이제 여기서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속성 정보를 바꾸시면 알아서 크기와 사이즈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전 함 부분에 대한 작성은 완료가 됐고요. 일단 남은 형상인 요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해서 앞서서 이제 평면에서는 구속을 줬었고, 예. 지금은 그냥 이제 특성과 매개 변수를 연관시켜서 어떻게 보면 구속을 준 건데, 두 가지가 혹시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네.
맨 처음에 그렸던 형상 자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개 변수 연관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참조 평면을 따라가야 해 라는 조건을 작성을 해주고 구속을 시켜줘야 그 형상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돌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 면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처럼 매개 변수 연관 기능을 이용해서 연동을 시켜준 겁니다. 만약에 좌우에 대해서도 매개 변수 연관 가능하다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시 평면으로 오셔서 이번에는 해당 소화전함의 다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리 부분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CAD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CAD 파일을 보시면은 가장 아랫부분은 이제 폭이 75로 얇고요. 긴 쪽은 150으로 약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형상을 만들 때는 저희가 블렌드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돌출과 유사한데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랫부분에 대한 작성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75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랫부분에 대한 형상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쪽 모디파이 탭 보시면 에디트 탑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에디트 탑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윗부분을 이번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했고요. 네. 왼쪽에 보시면 아까 돌출해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퍼스트 엔드랑 세컨드 엔드로 되어 있는데 네. 돌출 시작, 돌출 끝으로 보시면 돼요. 아, 네.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폭이 75인 친구는 0에 붙어 있고요. 그쵸. 두 번째로 그린 요 150폭을 가진 형상은 250 높이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료하기 전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매개 변수 연관을 하셔서 네. 아까 만들어둔 다리 높이를 음. 미리 지정해 주셔도 되고 네. 완료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3D 형상에도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금 만든 형상은 이제 미러 MM 하셔서 가운데 축을 선택하시면 반대쪽으로 미러가 됩니다. 네. 전반적인 형태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네. 그리고 소화전 도면을 보시면 이제 소화전이라는 글씨도 있을 거고 그쵸. 손잡이나 아니면 벨이 울리는 부분 아니면 네. 불빛이 들어오는 부분들 아니면 다른 전자계기들이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표현하게 되면 이제 소화전 패밀리를 여러 개 썼을 때 버벅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레빗에서 패밀리를 만들 때는 뭐 계약 조건상에서도 따르겠지만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벨 올리는 부분까지만 벨 올리는 부분이랑 소화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약간 올록볼록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면도에 보시면은 이 친구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친구를 만들 때는 이제 크리에이트 탭에서 리볼브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네. 리볼브라는 기능은 어느 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펐을 때 파지는 것처럼 이제 반쪽 정도만 그려주시면
해당 축을 기준으로 360도 돌면서 음.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상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축을 먼저 하셔도 되고 형상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상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이제 이 친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쵸.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마감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이런 프로파일과 축이 존재해야만 기능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엑시스 라인을 선택하셔서 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은 굳이 이 친구와 겹쳐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 그냥 이 친구를 참고해서 회전하는구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선택되어 있는 그 선을 이제 확장해서 그 선 기준으로 축으로 삼기 때문에 길이나 위치나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축과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으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래서 3D 뷰로 가보시게 되면 바닥에 있네요. 예예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 친구가 바닥에 있나요? 바닥에 있게 되는 이유는 네. 저희가 지금 평면도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측면 뷰에서 보시면은 네. 지금 요 선이 이제 평면에 해당하는 참조 평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축과 그 단면 부분을 이 평면에다가 지금 그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뜨게 돼 있는데 네. 해당 참조 평면에 이 친구가 묶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이 친구를 이 위치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제 해당 면에서 이 친구를 뜯어내 주시고요. 뜯어내 주시면은 클릭했을 때 아까 그 아이콘이 뜨지 않게 되죠. 네. 그래서 무브 하셔가지고 가운데 점 잡으시고 가운데 점에다 맞춰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D 뷰에서도 맞는 위치로 이동을 네.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에는 그 참조평면에 묶이기 때문에 걔를 먼저 연관을 해제해주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 친구를 요 다리가 없는 형태도 만들 때 요 몸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요 몸체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레프트 뷰로 넘어가셔서 아까 만들어준 이 친구에서 얼마 떨어진 것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치수선 DI 하셔서 탑에 해돼 있는 참조평면과 이 친구의 요 가운데 점을 선택하셔서 치수선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떠는 요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친구는 요 참조평면에서 언제나 135만큼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럼 항상 상단에서 135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제 그 알람이 고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 뷰로 오셔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표현하기에는 실제로 사용할 때도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앞부분은 간단하게 선으로 그려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빗에는 기본적으로 선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델 크리에이트 탭에 있는 모델 선이 네. 있고요. 그리고 어노테이트 탭에 있는 심볼릭 라인,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디테일 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가 있는데요. 심볼릭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2D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3D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 대신 모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에서도 보이는 그런 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가 3D에서도 해당 선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모델 선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작성할 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렇네요. 그리고 따라서 그렸을 때 모델 선도 검은색이고 캐드 선도 검은색이라서 어떤 게 맞는 선인지 네,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런 게 어렵습니다. 음. 이럴 때 사용하기도 편한 게 이 캐드 파일을 저희가 불러왔기 때문에 네. 이 친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이 지금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네. 살짝 옆으로 옮겨서 캐드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위쪽에 모디파이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익스플로드라는 폭파 기능이 존재합니다. 아, 네. 캐드에서도 봤었던 설마 그 기능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요거는 캐드에서 따졌을 때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파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모든 선으로 다 쪼개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폭파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이제 너무 짧은 선들은 없어지고 필요한 선들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선들이 하나하나 네. 다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해당 선들은 모델 선으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3D 뷰에서도 해당 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프론트 뷰에서 저희가 필요 없는 친구들은 이제 없애도록 하고요. 네. 이 친구들만 저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move 가져왔는데 지금 가려져 있죠. 네. 아까처럼 네.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옆으로 빼보시면은 요 뒷면에 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 친구가 항상 앞면에 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뒷면에 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평면에서 이 친구들의 프론트라는 이름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프론트라는 참조 평면에 작성될 친구들이야 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선들을 선택하시고 에디트 워크 플레인에서 에디트 워크 플레인 선택해 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이름을 준 친구들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로 확인해 주시고 OK 해주시면 3D 뷰로 갔을 때도 이 친구가 요 앞면에 배치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성이 되는 평면이 어딘지를 재지정해 준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를 맞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네. 약간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도면에서 봤을 때 소화전이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글자로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글자로 적기에는 너무 좀 모양이 그런 것 같아서 글자까지는 볼록볼록한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탭에서 모델 텍스트라는 아이디 친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소화전이라고 적게 되면은 네. 가로로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에디트 텍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모양대로 돌출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돌출이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OK 하셔서 눌러주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아까 네. 모델선과 마찬가지로 뒤로 가 있네요. 저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에디트 워크 플레인 하셔서 앞면 선택해 주시고 네. 확인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글자가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작성이 됐네요. 네네. 기본 사이즈가 좀 크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친구들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 특성 창에서 에디트 타입 눌러주시면 해당 선택한 모델 텍스트에 대한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자 폰트나 사이즈, 뭐 굵게, 뭐 이런 걸 기울임체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사이즈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나 뭐 사이즈, 뭐 이런 상세한 것들 하나하나마다 타입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를 쓰셔야 된다. 나는 80짜리도 쓰고 150짜리도 써 라고 하시면은 타입을 복사하셔서 네. 이제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음. 저희는 이 친구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 80으로만 줄여놓겠습니다. 봤더니 이제 글자 크기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어느 뭐 저희가 패밀리에서 모델 요소로서 작성한 거긴 한데 임시적으로 작성되는 패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체적으로 이제 앞, 뒤나 위, 좌우에 대한 참조 평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라인 하시고 가운데 선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이 친구에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쯤 하셔서 정렬해 주시고요. 그래서 3D 뷰로 가보시면은 되게 많이 돌출이 됐네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친구는 돌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깊이라고 표현이 되겠는데 이제 영문식 표현이라서 저희랑은 약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적당히 5mm 정도만 돌출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소화전 옆에 이제 밸브 안쪽에 밸브들이 있겠지만 네. 이쪽으로 연결되는 소화수 배관들이 연결될 부분들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소화전 텍스트를 지금 이제 작성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시켰잖아요.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리가 없는 이제 소화전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소화전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알람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부터 이제 고정을 시켜줬는데 예. 텍스트는 고정을 안 해줘도 괜찮나요? 그 같은 경우는 원래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다음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델 선들에다가 하나하나 전부 치수를 걸고 얘가 없어질 때 너희도 아래로 내려와야 돼 라고 하기엔 너무 부담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들을 지우고 다른 방식으로 선을 입력하게 될 텐데 네네. 그거를 작성할 때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정렬될 수 있도록 참조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가도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소화전 측면에 있는 구멍을 한번 뚫어볼 건데요. 네. 해당 기능은 이제 크리에이트 탭에서 보이드 스윕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경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경험했던 것처럼 모델선이나 모델 텍스트처럼 이 함의 뒤쪽에 작성이 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아까 센터선을 하나 그려놓고 센터라고 이름을 준 게 있기 때문에 네. 센터라는 평면에다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스윕 선택해 주시고 set work plane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만들어둔 센터라는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에서도 이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24에서는 뭐 플레인 라인이라고 이 친구가 뜨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왼쪽에 있는 이제 스윕 편집으로 들어오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로 그리기 하셔서 적당히 비슷한 위치에 원하시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또 그렇고 너무 짧아도 그럴 것 같아서 네. 경로를 작성해 주시고요. 경로를 작성했으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이 친구는 확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이 친구는 경로랑
프로파일이 있어요. 네. 단면이 있어야만 작업이 종료가 돼요. 음. 그래서 여기 단면에서 에디트 프로파일 선택하셔서 왼쪽이나 오른쪽 뷰 원하시는 데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축을 먼저 만들었고 그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볼 건지 오른쪽에서 볼 건지를 지정을 한 건데 이제 왼쪽을 선택해서 보는 거죠. 예. 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그 레프트 뷰에서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센터라고는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축이 센터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40짜리, 반지름이 40짜리인 친구였고요. 그래서 프로파일도 됐고, 그래서 경로랑 프로파일이 둘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료 기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 친구와 겹치지 않게 네. 먼 곳에 작성을 해놨어요. 네.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패밀리 편집 단계에서 이제 아무것도 자르지 않는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여기 쓸모없는 객체가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무브해서 측면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3D 뷰에 가보시면은 애초부터 겹쳐서 그렸으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잘려나가는데 네. 이렇게 이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무것도 자르지 않는 상태인 친구를 겹쳤을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겹쳐서 표현이 되게 돼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모디파이의 컷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둘 중 어느 걸 먼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컷이라는 친구는 그냥 솔리드에서 보이드를 잘라낸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함에서 이 친구를 잘라낸다로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측면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레프트 뷰로 넘어가서 이 친구를 복사해서 위쪽에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컷 지오메트리로 깎아냈기 때문에 복사해도 동일하게 잘린 상태네요. 네. 잘린 상태가 유지됩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25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파일을 이제 편집을 해야겠네요. 네네. 네. 이 친구의 반지름을 25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작은 구멍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하시고 이제 이 위치에 맞게 조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친구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그냥 레프트 뷰에서 돌출로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다리가 없어지고 함이 내려갔을 때 따라가는 거를 돌출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스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운데 경로를 그려준 게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치수 참조로 사용해서 네. 고정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치수 그래서 이 스윕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요 경로에다가 이제 위에서 치수선을 그려주시고요. 다음에 해당 친구는 이제 360 떨어져 있고 네. 아래쪽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선 더블 클릭하시고 이 친구는 아래쪽에서 380만 떨어져 있도록 네.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났으니까 필요 없는 CAD 파일들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주시면 기본적인 소화전 형태에 대한 작성은 종료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돌출로도 할 수 있었던 거를 수입으로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수입의 축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던 예. 거네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소화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 수가 있는데 이 심플한 소화전 모델에서도 되게 다양한 그 돌출뿐만 아니라 회전, 뭐 수입, 그리고 블렌드 같은 기능들을 다 써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옆면에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넣기 위해서 보이드를 또 썼었죠. 그리고 다양한 참조 평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이제 참조 평면의 구속과 매개변수 연결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되게 작은 모델, 단순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패밀리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로 이해해 주시고 소화전을 만들 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능은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쓰는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형상이지만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구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한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기능들을 테스트 해보시고 좀 더 복잡한 걸로 이렇게 단계 올라가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1편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2편에서 좀 더 이 소화전을 이용을 해서 가시성 조절이라던가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화에서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모델링 관련돼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이해되셨나요? 2편에서는 지금 만들어 오는 소화전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자가 가시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문이 열리고 닫힌 거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기본 모델링 이후에 표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밀리를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